드디어 레이어랩에서 모든 단계의 첫 번째 레이어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를 출시했습니다. 다른 브랜드를 잘 쓰고 계시더라도 이 토너 단계에서 퍼스트 에센스만큼은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레이어랩 퍼스트 에센스 안에는 2% 히알루론산,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 모두 다 담았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그냥 담은 것이 아니라 캡슐볼 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캡슐볼 안에는 무엇이 담겨있냐면 바로 PDRN을 담지했거든요. 그래서 레이어랩 퍼스트 에센스를 첫 단계에 쓰시게 되면 다음 단계의 레이어들을 꽉 묶어둘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히알루론산 자체가 갖고 있는 속건조 개선이나 보다 더 깊이 침투해서 수분 저장 탱크를 보다 더 풍요롭게 만들게 하는 그러한 구성으로 전성분을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계절에 악건성부터 지성 피부, 중성 피부, 다양한 피부가 다 경험하실 수 있게끔 제형을 설계했기 때문에 어떠한 점이 다른 제품과 좀 더 차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스킨케어 루틴을 구성해야 되는지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것이어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내가 루틴을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도 정리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레이어랩 2%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의 차별점은요, 바로 함량입니다. 히알루론산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함량을 확인해 보면 0.1% 미만인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히알루론산 제품을 쓸 때 특히나 함량이 더 중요한 이유는 히알루론산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알루론산은 본인이 갖고 있는 무게, 즉 분자량의 1000배나 가까이 되는 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함량이 높은 것을 쓸수록 그 효능이 더 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반대로 함량이 너무 낮은 걸 쓰게 되면 히알루론산의 장점을 충분히 느끼기가 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히알루론산의 특징은 충분히 이해했지만 도대체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을 바르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히알루론산 자체가 수분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기준으로 보면 아래에서 위로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리고 피부 밖에서는 다음 단계에도 우리가 화장품을 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음 단계가 갖고 있는 좋은 성분들을 피부 위에서 잘 머금을 수 있도록 하는 자석의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히알루론산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 함량이 높고 제품과 함께 레이어했을 때 히알루론산이 가진 장점과 함께 다른 시너지들도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잘 바르시게 되면 피부가 어딘지 모르게 탱글탱글하고 피부결이 매끄러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레이어랩 퍼스트 에센스의 차별점은요, 바로 히알 캡슐볼 안에 든 PDRN입니다. 왜 레이어랩은 히알루론산과 PDRN을 합쳤을까요? 먼저 이 이미지를 보면서 히알루론산을 캡슐화했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히알루론산을 담아도 괜찮았지만 메쉬망에 감싸진 캡슐볼 안에 히알루론산을 담았고요. 피부의 침투력을 높임과 동시에 PDRN과 히알루론산이 결합했을 때 시너지를 더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상처 치유 비율을 본 그런 그래프입니다. 히알루론산만 발랐을 때는 5.5% 정도 회복이 됐지요. 그리고 PDRN을 발랐을 때는 그것보다 5배나 많은 25% 정도 회복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DRN과 히알루론산을 합쳐서 발랐을 때는 상처 치유 비율이 41.6%로 껑충 뛰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상처 치유 효과가 PDRN과 히알루론산이 합쳐져 있을 때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피부가 상처가 났을 때 이 정도의 회복 속도를 보여준다면 피부에 발랐을 때 장벽을 개선해준다거나 아니면 피부에 좀 트러블이 올라왔다거나 했을 때 피부 자체의 근간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러한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과 PDRN의 결합이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PDRN은 주사 시술로서 받았을 때 가장 뛰어난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부과에 가서 리쥬란 같은 그런 주사 시술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표피, 우리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이런 표피들을 위해서 화장품을 바르게 되는 것인데요. PDRN을 화장품에 담아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피부 표피에 있는 아데노신과 만났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PDRN이라고 하는 성분은 아데노신한테 문을 탁 열어서 아데노신이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논문에서 보면 PDRN이 아데노신 수용체, 그러니까 그 세포의 작은 문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문을 활짝 열게 해서 세포들이 더 잘 작동하고 염증이 줄어들고
상처가 빨리 아물고 조직이 빨리 재생될 수 있게 돕습니다 라고 하는 PDRN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문을 총종합을 해보면 PDRN과 히알루론산 조합이 그 시너지가 나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PDRN이 표피에 있는 아데노신, 그러니까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름과 관계가 있는데요. 안티에이징 효과도 함께 있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랩 2%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 안에는 히알 캡슐볼 안에 든 PDRN과 함께 바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안티에이징의 효과도 돕고 피부의 탄력도 돕고 피부의 장벽 개선까지 함께 도와서 첫 단계에 발랐을 때 피부의 근간을 좀 더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이어랩이 여기까지만 성분을 설계했을까요? 아닙니다. 히알루론산이 갖고 있는 그 효과를 좀 더 시너지나게 하기 위해서 수분 펩타이드를 함께 함유했는데요. 레이어랩 2%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가 갖고 있는 그 기술력은 바로 하이드라펩이라고 하는 그 기술력을 담았습니다. 하이드라펩을 구성하고 있는 4가지 펩타이드는 돌콩 펩타이드, 아세틸 테트라펩타이드, 아세틸 헥사펩타이드, 팔미토일 테트라펩타이드 라고 하는 펩타이드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나 돌콩 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천연 보습 인자에 굉장히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분 자체가 수분 유지력을 강화시켜 주는데요. 이미 히알루론산 2% 자체가 충분히 무게감 있게 주변에 있는 수분을 꽉 머금고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펩타이드와 함께 결합되면서 본인의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분을 설계를 했습니다. 레이어랩 레티놀 세럼 안에는 주름을 위한 펩타이드도 들어가 있고 미백을 위한 펩타이드도 함께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펩타이드와 퍼스트 에센스에 함유되어 있는 펩타이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펩타이드를 경험하실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저녁에 레이어랩 레티놀을 바르시면서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를 함께 바르시게 되면 효과가 더 뛰어나게 발휘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레이어랩 퍼스트 에센스의 차별점 그 4번째는요. 바로 제형입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 그리고 이미 뷰티의 고관 여자분들은 히알루론산의 전형적인 제형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2% 히알루론산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맑은 제형을 만나기가 좀 어려우셨을 텐데요. 레이어랩 2%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는 끈적임 없이 싹 스며들게 하는 제형이기 때문에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리고 나면 피부에 싹 스며들어서 남아있는 게 없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서도 속에서는 촉촉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의 역할은 피부 속에서 들어가는 그 깊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에 들어가서 수분을 잘 머금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중분자는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서 수분을 꽉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고분자 히알루론산은 피부 겉면에 머무르면서 다음 단계의 레이어들을 잘 묶어둘 수 있게끔 해주는데요. 히알볼화된 2%의 히알루론산 안에 PDRN이 담지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굉장히 밀도 높게 다음 단계의 레이어까지도 꽉 묶어주는 수분 자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첫 단계의 2%의 히알루론산을 발라주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스킨케어 루틴에서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탄생한 첫 번째 단계의 토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체 적용 시험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볼까요? 2%의 히알루론산 덕분에 72시간 수분 홀딩, 수분 캡처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걸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고중저가 들어갔기 때문에 피부 층별로 보습 레이어드 효과도 좋은 결과가 났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최악의 조건에서도 실험을 해봤는데요. 열에 의한 고온 환경에서도 역시나 피부 보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결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 있는 볼, 리프팅도 개선이 되고 탄력도 개선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지금 잘 쓰고 계시는 다음 단계 스킨케어 루틴의 좋은 효과들을 조금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의 토너를 굉장히 똑똑한 제품을 쓰시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레이어랩 퍼스트 에센스 활용법 첫 번째는요. 손에 덜어서 얼굴 위에 그대로 얹혀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화장솜 없이 그대로 피부 위에 쓰시는 게 중요하고 목까지 꼭 발라주세요. 집에 솜이 있으시다면 솜에 충분히 퍼스트 에센스를 적셔서 팩처럼 사용하시는데요. 시중에 파는 히알루 마스크팩보다 훨씬 더 고함량의 히알루론산의 장점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촉촉함이 차원이 좀 다르실 겁니다. 목까지 꼭 붙여주시고 10분에서 15분 후에 떼어내주시면 되는데요.
이 다음 단계에는 그 다음 스킨케어 루틴을 그대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음날 피부결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름 루틴을 좀 제안 드릴게요. 먼저 민감성 피부입니다. 혹은 피부과 시술을 받고 나서 도대체 나는 어떤 제품을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할 때 이 루틴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민감한 피부나 피부과 시술을 받았을 때는 너무 다양한 단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성 제품은 다 배제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히알루 퍼스트 에센스 바르시는 거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히알루론산 자체가 피부 속에서 수분을 꽉 머금을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민감해졌거나 장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피부 속에서 수분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첫 번째 단계에 바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오존 판테놀 세럼 바르시는 게 중요한데요. 니오존 판테놀 세럼 같은 경우에는 15가지 피부의 장벽을 빠르게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제품은 목적이 딱 하나로 모여져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장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니오존 판테놀 세럼을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피부의 장벽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는 길은 딱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부를 기준으로 볼 때 밖에서 들어와서 치료해주는 것은 판테놀이나 병풀 추출물 이런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피부 속 기준으로 보면 피부 안에 있는 지질 구조를 채워주기도 해야겠지요. 바로 그것이 가장 유명한 게 EGF나 아니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판테놀 5%를 발라줬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콜레스테롤 세라마이드 지방산을 3대 1대1 우리 지질 구조 안에서 가장 빠르게 장벽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성분 비율로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안과 밖으로 둘 다 장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피부인 경우는 이렇게 3가지 루틴을 아침과 저녁으로 한 달 정도만 반복을 하셔도 장벽 자체의 근간이 좀 튼튼해지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다음은 기미색소 침착이 좀 고민입니다 라고 할 때의 루틴인데요. 아침과 저녁이 좀 다릅니다. 아침은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 당연히 모든 단계 첫 번째로 발라주셔야 되죠. 왜냐면 다음 단계를 수분 자석처럼 쫙 끌어당겨서 효능 효과를 쫙 얼굴에 붙여서 좀 더 낮게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히알루 퍼스트 에센스를 바르시고요. 그 다음 단계는 순수 비타민C를 바르셔야 됩니다. 자, 순수 비타민C가 해주는 가장 큰 역할은 멜라닌의 생애를 총 5단계로 나눈다라고 보면 두 번째 단계를 차단해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 비타민C라고 하는 것은 항산화 효과와 더불어 미백에도 도움을 주는구나 라고 이해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미색소 침착 세럼 바르셔야 되죠. 둘 다 맑은 제형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먼저 바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순수 비타민C 자체는 흡수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앞쪽 단계에 빼서 바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순수 비타민C를 발라도 피부의 흡수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순수 비타민C를 발랐을 때 얼굴이 좀 노래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녁 때 레티놀과 같이 바르지 마시고 격일제로 바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 비타민C는 가능한 점점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실되기 때문에 가능한 화장품으로서 보충해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11 콜세지 크림 발라주시는 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보습 장벽에 대한 제품을 루틴 안에 전혀 없게 되면 사실상 피부는 여름에 늙기 때문에 꼭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레이어랩 311 콜세지 크림은 그렇게 무겁지 않은 제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름에 바르시기에 괜찮을 거고요. 만약에 건성 피부다 라고 할 때는 저처럼 3번 정도 레이어해서 바르셔도 충분한 보습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기미색소 전용 루틴인데요. 똑같이 히알루 퍼스트 에센스로 시작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기미색소 침착 세럼 바르셔야 됩니다. 기미색소 침착 세럼은 1단계, 3단계, 4단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아침에 발랐던 2단계까지 고려하면 멜라닌의 생애로 봤을 때 1, 2, 3, 4단계를 다 방해를 해주기 때문에 멜라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억울하겠지요. 본인이 날개를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레티놀인데요. 멜라닌 입장에서는 레티놀이 참 얄미운 게 본인이 피부 겉에 잘 꽃을 피웠는데 이것을 빠르게 탈락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티놀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랩 레티놀 같은 경우에는 레티놀과 하이드록시피나코놀 레티노에이트라고 하는 4세대 레티노이드를 함께 담았죠. 그래서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처음에 레이어랩 레티놀을 바른다라고 했을 때는 소량 반번 펌핑만 해서
마지막 단계에 먼저 바르면서 피부에 적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티놀과 같은 제품을 발랐을 때는 꼭 판테놀 세럼을 함께 써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레티놀 자체가 피부를 빠르게 턴오버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장벽 개선 세럼을 바르시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 다음 단계는 판테놀 세럼을 바르고 마지막에는 311 콜세지 크림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티에이징이 고민입니다 라고 할 때의 루틴인데요. 레이어랩은 고기능 고효능 브랜드이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이 고민이거나 피부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제대로 효과가 나는 제품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 레이어랩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레이어랩에는 항산화를 위한 순수 비타민C라는 제품이 있지요. 그리고 이 제품은 9일 동안에는 항산화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임상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티에이징의 필수 제품은 기미색소 침착 세럼입니다. 이 제품은 트라넥사믹 애시드 3%, 나이아시나마이드 7%, 그리고 비타민C 유도체 3%가 들어가 있어서 효능이 좋은 성분들이 밀집되어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미색소 침착 세럼은 판매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레티놀 세럼은 모공이나 주름이 고민이다 라고 할 때는 레티놀은 제가 매일매일 저녁 때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가끔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품을 3가지로 찢지 말고 하나의 제품에 이 모든 성분을 다 담아서 믹스해서 만들어 주실 수는 없었나요? 라는 질문 주시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만들면 너무 좋겠지요. 레이어랩이 제품을 개발을 할 때는 이 제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의 함량을 배합을 합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함량을 넣을 수도 있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이유는 연구원님과 소통을 할 때에 이것보다 더 높은 함량이 들어가게 되면 안정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석출이 생기거나 발림성이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함량을 더 이상 배합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요. 이 3가지 제품을 하나로 뭉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 함량 때문입니다. 미량인 함량을 하나의 제품에 넣어서 레티놀도 넣었어요, 비타민C도 넣었어요, 트라네사믹 애시드도 넣었어요 라고 할 수 있었지만 각각 성분이 가진 장점을 극대화하려면 반드시 그 성분이 담아야만 하는 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의 성분을 희석시키는 것이어서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에 설탕을 녹인다라고 했을 때 물 100%에 설탕을 50% 넣었을 때 설탕이 충분히 잘 녹을 수 있을까요? 일부는 잘 녹겠지만 설탕을 절반 정도 붓게 되면 일부는 그대로 가루가 돼서 남아있을 겁니다. 그것과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순수 비타민C가 10%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 100을 기준으로 볼 때에 순수 비타민C가 10% 정도 들어갔어 라고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함량을 더 높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양한 항산화 성분을 함께 배합을 해야 이 제품 자체의 산화도 막고 우리 피부의 항산화 자체도 돕고 그러한 개념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서 순수 비타민C는 가능한 10% 이상 제품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이 제품 혼자로서 오롯이 효능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을 바를 때 아침에도 바르고 저녁에도 바르고 혹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품을 나누기도 하고 격일제로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 그 고유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서 최대치의 함량을 넣기 위해서 3가지 제품으로 찢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쓰실 때 기미색소 침착은 아침과 저녁 모두 다 어떤 제품과 섞어서 쓰셔도 되지만 순수 비타민C와 레티놀을 함께 썼을 때 약간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를 아침, 레티놀을 저녁 이렇게 나누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랩 제품은 레이어랩 안에서 움직였을 때 가장 성분의 배합이나 어떤 제품과 섞어서 쓰셔도 잘 맞게끔 그렇게 개발을 했지만 다른 브랜드와 함께 쓰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제품과 섞어 써야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Q&A나 톡톡에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화장품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리고 이 성분이 누구와 함께 결합해서 썼을 때 또 더 큰 시너지를 내는지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가면서 사용하시면 피부가 점점 더 좋아지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레이어랩 2%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올해 레이어랩이 준비하고 있는 다른 라인은 9월 달에 안티에이징 세럼과 크림이 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출시한 제품과 전혀 다른 성분들로 배합을 해서 함께 쓰셨을 때 더 시너지가 나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러한 제품 개발을 위해서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달에 정말 좋은 안티에이징 제품이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 쿠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겨울에 쓰시기 정말 좋은 건성을 위한 굉장히 무거운 보습 크림도 출시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히알루론산 퍼스트 에센스 행사는 당분간만 지속되니까요. 출시 때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